조국 장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인물인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의 진술을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일하지 않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동안 진행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더 발부받은 이후부터 식사 주문 뒷얘기까지 집중 분석합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거 전에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0.9%만 되돌아왔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돌아온 주민은 9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실내 클라이밍 현장에 나왔습니다.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건지 현장 점검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과 장영표 교수 아들 그 외에 조 장관 친구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아들은 검찰에서 나는 실제로 인턴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친구의 아들인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증명서 초본이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걸 확인하고 A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검찰에서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미나에 단 한 번 참석했을 뿐인데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A씨의 진술은 조 장관의 딸과 한영애고 동기로 스펙 품앗이 논란이 일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의 검찰 진술과 일치합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 장관의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한영애고에 제출했다고도 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인턴 증명서를 받은 두 사람 모두 사실상 허위 수료증을 받은 걸 시인한 셈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근무하면서 허위 스펙이 담긴 증명서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방금 보신 단독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함께 받은 조국 장관 딸과 장영표 교수 아들, 그 둘은 한영외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확인된 건 다른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아빠가 서로 친구 사이라는 겁니다. 결국 조 장관 본인이 직접 허위로 의심되는 인턴 증명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힘이 붙게 된 겁니다. 검찰은 또 인턴 증명서를 받은 당사자들이 참석했다는 그 세미나에서 조 장관이 강연을 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개입한 걸로 검찰이 의심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인권법센터의 공식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증명서 한글 파일 3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의 딸,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그리고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친구의 아들 이름으로 작성된 한글 파일에는 센터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식 증명서와 양식이 다른 미완성본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 친구의 아들과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조 장관이 강연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여부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인턴 증명서 3장이 대학에 제출됐다면 조 장관에게 입시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바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3명의 인턴 증명서. 이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한인섭 원장은 검찰에서 실무자가 이것을 발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어렵게 이 실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사무실을 나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가 싶더니 방향을 바꿔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인턴 허위증명서 직접 발급하신 거 맞아요? 조국 처녀분께? 조국 장관에게 직접 들은 거 있습니까 혹시? 남성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 김모 씨.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이 맞나요? 조국 장관과 친분 없으세요? 조국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를 물었지만 말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갑니다. 김 전 사무국장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공익인권법센터장 시절 센터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한 원장이 있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 씨는 2015년 조국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을 때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원장은 증명서 발급 과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실무자가 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은 차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사무국장이 증명서 발급 경위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계속 피하세요.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수사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 측은 투자처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줄곧 주장했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PT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함께 2차 전지 사업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정 교수와 조 씨는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2차 전지 전문가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었고 질의응답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배터리 전문가 김모 박사로부터 두 사람이 있는 방에서 1시간 정도 PPT를 이용해 사업을 설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WFM을 인수한 2017년 11월 이전 사업 설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링크 자금이 들어온 WFM은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했는데 사업 설명을 들은 정 교수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WFM 관계자는 정 교수가 2차 전지 사업 성공 여부에 WFM 주가가 결정된다며 첫 매출이 나오는 시점을 물으면서 성과를 독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와 코링크 투자처의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사업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어제 출근길 조국 장관은 기자들에게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많은 말을 쏟아냈죠. 압수수색 다음 날인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함께 있는 다른 장관에게 말을 걸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파란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조 장관. 압수수색은 혹시 미리 보고를 받으셨나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휴대전화는 혹시 제출을 혹시 하셨나요? 쏟아지는 질문을 외면하던 조 장관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장관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을 당했던 자택을 나서던 조 장관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자택에서 유한선택 인턴 증명서 나오셨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저녁 퇴근길에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이뤄진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끝났지만 후폭풍 여전합니다.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끝났지만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아요. 먼저 압수수색이 너무 길었다는 얘기도 있죠. 아무래도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관이 이 조 장관 집에 들어간 것이 어제 오전 9시고요. 또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이 자료가 많은 사무실이 아닌 가정집 압수수색이 11시간 소요됐다는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길었다, 이런 관전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었다. 검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그만큼 이 적법 절차를 지켜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집 앞에 미리 도착해 있던 검찰은요, 조 장관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 장관 가족 요청에 따라서 변호사가 오기까지 이 2시간가량 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요, 압수수색 도중에 이 추가 영장을 2차례나 더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나간 걸 텐데 이 과정에서 영장을 또 추가로 발부받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그만큼 압수 장소와 또 압수 대상을 두고 이 조 장관 측과 또 검찰의 신경전이 상당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입회하에 지금 있었습니까? 조 가족분들도 있었습니까? 조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을 불러서 떼어냈었던 자택 PC 하드디스크 4개 가운데 이 미제출됐었던 나머지 1개를 어제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런 증거물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실랑이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장으로는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변호인 측에 이 다시 법원에 가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 검찰로서는 차라리 이 영장을 추가로 받아서 집행하는 게 나중에 증거 능력 다툼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정에 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법적 다툼이 치열해 보이네요. 검찰이 자장면을 시키면서 조국 장관 가족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압수수색을 두고 자장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조 장관 집에 어제 오후에 배달 음식이 들어간 순간부터 이런 의혹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압수수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점심도 먹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 장관 가족이 수사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권유를 해서 함께 한식을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짜장면도 아니고 계산도 각자 지불했다고 검찰은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논란이 있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금고문을 못 열게 했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조 장관 집 앞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전했었던 소문 때문인데 검찰이 금고를 열려고 조 장관 집에 기술자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종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그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뒷얘기가 많은 만큼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한 서울대 학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을 속인 건가요? 이런 글을 올렸다가 조 장관 지지자들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정부 성향의 네티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기기 커뮤니티입니다. 어제 낮 이곳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기사를 인용하며 조국이 문 대통령 속인 것이냐, 여기서 이런 글을 퍼오면 적폐몰이 당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일부 회원은 이 게시물을 복사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회원들은 결국 이 게시물 작성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찾아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글이 잇따랐고 게시물을 올린 IP 주소까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지난주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교수들도 악성 댓글과 신상털이에 시달렸습니다.
실명을 쓰게 되면은 댓글 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 뭐 신상 투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 폭력성을 느껴서 서울대와 고려대 등 촛불 집회에서도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한 대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야 했습니다. 얼굴, 이름, 학교 정보, IP 등등은 개인정보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 없이 올리는 부분은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인터넷 공간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집단 공격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검찰 비판을 다시 시작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여당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검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났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피의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다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발언자 14명 중 절반 이상이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을 고발하는 건 집권 여당이길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을 엄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 장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여랑야랑 이재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산산조각난 블로맨스입니다. 네, 조국 장관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보이네요. 예, 진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었죠. 아마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진 교수와 조국 장관의 각별한 블로맨스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아무튼 친구시죠? 어떤 분입니까? 조국 교수. 짜증나는 놈이죠.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키도 커요. 185인가 그래.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야.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너무 착해요. 정말. 조 장관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네요. 예. 조 장관도 진 교수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집권 세력을 야유하는 조가 필요하다면서 진중권, 즉 진보와 중도가 힘을 합해 운영하는 권력, 이런 뜻의 진중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중권아 이해해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름까지 편하게 부르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은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로 1989년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책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 교수의 탈당계 파문으로 30여 년간 이어온 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 교수의 탈당계 제출에 주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하태경 의원은 진짜 진보다 이렇게 추켜세운 반면에 공지영 작가는 돈과 권력을 주면 X자당, 즉 자유한국당에도 가겠다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사자인 정의당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죠. 2017년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유세 장면입니다. 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 정의당의 그 힘센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유시민, 진중권 다 어디 갔냐? 맨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니까 여러분 힘나시죠? 예, 정의당의 만류에 진 교수는 탈당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 교수의 거취와 무관하게 권력에 매섭던 정의당의 정체성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정의당에 보내는 진중권입니다. 진정, 민심을 중시하는 권력. 진정, 민심을 중시하는 권력, 진중권 삼행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예, 26년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여권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인가 보죠? 오늘 여권은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재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발 오보가 많으니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저 글 내용 안에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낸 건데요. 저희 여랑야랑팀이 정 교수가 26년 전에도 검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글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에 산호맹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조국 장관이 산호맹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을 그 당시를 얘기하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1993년 조 장관이 구속되자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교수를 구속하는 건 진보적 학자의 붓을 꺾는 것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검찰과의 진검승부에 나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 전해드렸습니다. 보호 관찰만 받으면 끝난다. 반성 없는 가해 학생들이 남긴 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둘러싸고 폭행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경찰에 검거된 가해 학생 7명은 피해자보다 1살 많은 만 13살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들은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넘겨져 법원 판결 전까지 관찰 평가를 받습니다. 1개월 정도 이내에 판사님이 판결을 하실 것 같아요. 보호 관찰관이나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조치가 되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요.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보호 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런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검거되기 전 주고받은 SNS 대화 중에는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3세에서 14세의 비행소년들이 빈도가 가장 높거든요. 보호처분 제도도 비행 관련된 행동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아닌 거죠.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도 미성년자 처벌 면제 연령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소년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 공전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고령 환자 2명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많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 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주차장 바닥이 침대들로 가득합니다. 침대 위엔 기진맥진한 노인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오전 9시쯤 요양병원에서 난 화재를 피해 대피한 겁니다. 불이 난 건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 4층 보일러실. 연기가 인접한 병실들로 빠르게 퍼지면서 집중치료실에 있던 90대 여성과 80대 남성 환자가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들을 안거나 업어서 급히 대피시켰지만 입원 환자 130여 명 중 47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8명은 중상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기를 마셔 호흡기를 다쳤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변에는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연기를 빼내려고 소방관들이 병원 유리창을 깨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경보 벨은 울렸고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안전검사를 하려고 건물의 전기를 끊고 보일러실 환자용 산소탱크 밸브를 작동시키면서 화재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감식 결과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는 옛 성동구치소가 내년 철거를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과거 범죄자들은 이곳에 입감되는 순간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부터 찍었다는데 그 공간에 이다혜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신원 공개가 결정된 뒤에도 머리 커튼으로 얼굴을 가렸던 고유정. 이 때문에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머무는 구치소에서 얼굴 사진, 머그샷을 처음 찍습니다. 내년 철거를 앞둔 옛 성동구치소. 피의자들은 처음 입소해 보안과에서 신원 확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곳에는 머그샷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각형 표시만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신입 수감자들이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이상한 표정을 짓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랄까 이거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사람은 담담한 표정을 짓는데 명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귀를 포함해 얼굴 전체가 잘 나오도록 촬영합니다. 한 가로세로 한 2m 정도의 네. 예 그래서 수치가 적혀 있나요? 예 수치가 하얀 판에 저희가 앞면 하나 찍고 옆모습을 하나 찍습니다. 미국에선 폭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머그샷이 공개되지만 국내에선 인권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1997년 탈옥했던 신청원은 수배 전단의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도 경찰이 신원 공개를 결정하면 머그샷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소식 이어갑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이춘재를 이미 조사했었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5차 사건입니다. 이때 만약 이춘재가 진범으로 드러났다면 나머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처음 오른 건 5차와 6차 사건이 발생했던 1987년.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이후 7차부터 9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과 1990년 사이, 또 마지막 10차 사건이 발생했던 1991년에도 경찰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성폭행과 실종 사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춘재는 수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8번째 사건에서 발견된 증거물의 DNA가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나온 발자국이 이춘재의 것과 달랐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경찰은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시 수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곤경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이춘재를 상대로 4차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7차 화성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버스 안내양의 신원을 파악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9차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전모 씨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의 신원 공개를 검토 중인데요. 이춘재의 얼굴 과연 공개될 수 있는 걸까요? 아들과 비슷하다고 말한 이춘재의 어머니와는 달리 중학교 동창은 눈매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몽타주를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알 권리를 존중한다면 얼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잖아요. 자, 시민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한 법은 이렇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가 19살 이상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아직 유력 용의자일 뿐 피의자가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연쇄살인 사건으론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 터대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 이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원 공개가 결정된 이 고유정과 달리 이춘재는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비결수기 때문입니다. 신원 공개를 결정하려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4년이 지나서 이 또한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라고 확정이 됐다면 신상 공개를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자백을 비롯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신원 공개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춘재의 얼굴 공개 가능성 아직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알코올 램프로 팝콘을 만들려다가 폭발 사고가 났는데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이처럼 SNS 동영상을 따라했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이 알코올 램프를 꺼내더니 음료수 캔을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음료수 캔에 넣었던 옥수수 알갱이가 팝콘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상을 올린 이 여성은 이른바 음식을 먹는 방송을 하는 먹방 스타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대 여학생 2명이 이 영상을 따라했다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这里边是玉米粒儿，这个是应该是里个炉子。 화력을 키우기 위해 알코올을 추가로 붓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当时我到了急诊室一看，我女儿，我根本就认不出来是我女儿，面目全非。 또 50대 여성이 농약으로 머리를 감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가렵다며 SNS에서 봤던 영상을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当时是说，他想去头虱，然后这个方法呢是他在刷抖音的时候，抖音上面的方法。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중국에서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이 숫자 90 무슨 의미일까요? 8년 전 일본 후쿠시마의 한 마을은 인구 10,000명이 살고 있었지만 원전 사고 이후 돌아온 주민의 수는 불과 90명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 이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은 마치 유령 마을 같았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피폭된 이들을 매장하는 미국 드라마 속 한 장면입니다. 시신 속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두꺼운 콘크리트까지 들이붓습니다. 8년 전 원전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 재앙 이후에도 이곳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목장 주인은 대기 중 방사능은 여전하다고 설명합니다. 今この山はですね、時間あたり5マイクロシーベルトから10マイクロシーベルトの放射能が、雨が降って、川を筋を伝わってずっと南民町は放射能の心配な一番の 실제로 채널A 취재팀이 원전 부근 10km 지점까지 접근해 측정한 결과 시간당 방사능은 5마이크로시버트. 서울의 50배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쏘이는 양과 비슷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검은 자루에 담아 퍼나르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염토가 담긴 검은 자루는 곳곳에서 기약 없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5개월 전 피난 해제가 된 원전과 가장 가까운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60% 지역은 여전히 자풀도 무성하고 방사능 수치가 높아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데요. 한때 10,000명 정도 살았던 이 마을에 지금 돌아온 주민은 9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아베 정부는 연일 후쿠시마의 부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지 주민들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털어놓습니다. 戻りたいけど戻れない。もうとても子供を連れて帰れない。病気になっちゃう。
家族間でもみんなバラバラになった人たちどう戻ってくるかっていうのを今政府の方では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うまくいってない放射能とか甲状腺がんとかっていう話が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후쿠시마의 부흥은 말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점점 확산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임진강을 따라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평안북도의 돼지는 전멸했고 고기 있는 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북한은 방역 협조 요청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임진강 최상류 지역인 연천 군남댐입니다. 강변을 따라 방역 차량이 소독약을 뿌리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은 환강댐 문을 열고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감염된 돼지의 분뇨나 멧돼지 사체가 이곳 임진강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면은 물이 뻘건 물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저희는 모르죠. 풀 같은 거 지금 오물이 다 쓸려 내려오면 그 걸쳐 있잖아. 그런 게 떠나려고 거예요. 물이 부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들이 임진강과 한강 하구에 위치한 만큼 정부도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임진강변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감안해서 충분히 소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정원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북한은 이미 초토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했고 이 때문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방역협력 제안에 4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내 북중 정상회담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비공개 회의 때 서훈 국정원장 발언을 참석자들이 전한 겁니다. 서 원장은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2 내지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 원장의 김 위원장 방한 언급이 원론적 수준이었다며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핵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고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국정원장은 답을 했고 서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최근 서해의 작은 섬 한박도를 두고 논란이 뜨겁죠. 지도상에는 한박도가 NLL 이남으로 표시돼 있고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이지만 실제로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동은 기자가 이 한박도에 가장 가깝게 가봤습니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고속정을 타고 서쪽으로 40분을 달리다 보면 말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9km가량 떨어진 한박도를 살펴봤습니다. 한박도 꼭대기에 감시초소와 함께 북한 인공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옆 철탑에는 레이더가 설치돼 있고 섬 중턱에는 전기를 끌어모으는 태양광 전지판도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북한군 3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막사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아래 여러 개의 구멍도 보이는데 북한 해안포 포문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포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집안 지지대에 어떤 그 홀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을 잘못 오인한 걸로 보여지고
그 구멍들도 그 방향 자체가 이 북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한박도는 무인도였지만 북한은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기지를 완성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박도 남쪽 700m 아래로 NLL이 그어져 있다며 북한 관할섬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주소지로 된 것은 행정착오라는 겁니다. 한박도보다 우리 말도가 더 북쪽에 위치해 한박도보다 북한 내륙이 더 잘 보입니다. 북한 연안군 연백염전과 김일성 주체탑이 선명히 보입니다. NLL 경계선이 기형적으로 그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선 지금 쓰이고 있는 태극기 외에 옛날 태극기 4개 종이 함께 개양됐었습니다. 국군은 이 중에서 고종 시절에 만들어진 대니 태극기를 일주일 후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개양할 예정입니다. 이 태극기를 선택한 숨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됩니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만큼 현재 8대가 도입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도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인데 국방부가 대니 태극기라는 묘안을 내놨습니다. F-15 전투기 편대 비행으로 기념식 시작을 알리면 뒤따르던 수송기에서 특전사 고공 강화가 이어집니다. 이때 하늘에서 대니 태극기가 펼쳐지고 국민의례가 진행됩니다. 대니 태극기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고종이 1890년 미국인 외교 고문 데니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겁니다. 데니 태극기는 지난해 제주 국제 관함식 때도 내걸린 바 있습니다. 오늘 대한제국시기에 사용됐던 데니 태극기를 독도함에 개양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담고자 했습니다. 데니 태극기 개양을 통해 북한이 아닌 주변국, 특히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메시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획에 참여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일본 우길 승천기에 대응하는 우리 깃발은 데니 태극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국산 전투기 FA-50을 비롯해 육군 아파치 헬기, 해군의 해상 초계기 등 각군 공중전력이 참가해 무력 과시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어렵게 성사된 석 달 만의 만남이었는데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손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제대로 예전은 update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한미 간의 간극은 존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선물 보따리를 남기며 미국의 유화적 태도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했던 새로운 비핵화 방법이나 북한의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깨알 같은 자기 홍보를 하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습니다. We got our hostages back. We have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from the past back.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for a long time.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한미 양국 취재진으로부터 총 17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문 대통령에게 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 65분간의 정상회담 동안 주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무기 구매 계획 등을 밝히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성가신 미세먼지가 예고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움직임을 4배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호가 발사되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무게 3.5톤에 달하는 거대한 위성이 단열재로 덮여 있습니다. 조립을 거의 마치고 발사 준비 작업에 들어간 천리안 2비호입니다. 영하 180도의 추위와 120도의 열기를 모두 견디는지 확인하는 우주 환경 시험과 발사 순간 가해지는 격렬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 발사될 천리안 2비호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회색 상자 안에 환경오염 관측 센서가 들어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상 감시 활동을 시작한 천리안 2A호 위성과 쌍둥이 위성인 천리안 2B호 위성은 세계 최초의 대기 환경 관측 위성. 2A호가 2분에 한 번씩 컬러 영상을 보내 태풍 예측 정확도를 높인 것처럼 2B호도 36,000km 상공에 머물면서 4배 밝아진 눈으로 적조와 녹조, 미세먼지 등을 관측합니다. 오염물질들, 이동 경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한국의 피해 영향을 볼 수가 있고 또 한반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대기질 모델에 대한 향상을 통해 가지고 대기질 예보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사업비 7,200억 원을 들여 설계부터 조립, 시험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한 천리안 2호 위성 사업은 내년 2비호 본격 가동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바로 농구 대통령 허재인데요. 각종 예능에 CF까지 휩쓸고 있는 이른바 방송인 허재. 김유빈 기자가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최근 각종 예능을 휩쓸고 있는 허재는 빡빡한 스케줄 탓에 당일 링거까지 맞았습니다. 이게 불락이야? 어제 촬영은 잘 하셨나요? 잘한 것 같진 않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인으로서 제2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2달 반 정도는 거의 방송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길거리 가든지 뭐 식당을 가든지 뭐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 연령층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가족분들 그러면은 이제 예능 나오시면 TV 다 이제 챙겨 보시고. 흔히 이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요. 아버지 오늘 뭐 잘한 것 같다. 뭐 가만히 있으면 왜 아버지 가만히 있냐. 호랑이 감독대와는 사뭇 다른 허재. 불락 사건 등 네티즌들이 꼽은 분노의 장면도 이젠 추억이 됐습니다. 이게 불락이야! 이중 성격 같은 게 아니고 몰두를 하다 보니까 승패 나도 모르게 이제 좀 다혈질 같은 부분이 많이 나죠. 우승컵만 9차례 품은 살아있는 전설. 상대의 팔꿈치에 맞고도 끝까지 경기를 뛴 부상투호는 지금 또 회자됩니다.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이적을 못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또 뛰었던 것 같고요. 농구 스타에 이은 방송인 허재. 이제 그가 그려나갈 인생 산막은 어떤 그림일까? 농구 코트에서 정말 이제 레전드셨는데. 그래서 언젠가 불러주면야 뭐 그거는 뭐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구 대통령 허재의 또 다른 도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내 프로농구 득점왕 출신 안드레 에밋이 미국 댈러스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KBL에서 활약하며 2015-16 시즌 KCC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에밋은 최근까지도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 자아내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퇴근길 시민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거니기 딱 좋은 저녁 날씨인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하늘 보기 좋겠습니다.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늘어나겠지만 대체로 깨끗한 하늘 펼쳐지겠고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쌀쌀하겠고 낮에는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햇살도 좋아서 따뜻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서 안개가 비상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정이 무척 탁해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운항 정보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온 터라 집안이 약해져 있습니다.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햇살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가을 산책으로 건강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일 뉴스A가 주목하는 뉴스는 동시에 외부 행사에 출격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조 장관은 천안으로 내려가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섭니다. 윤 총장은 조국 장관 수사 개시 이후 첫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으로 갑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소장의 심상치 않은 외출 소식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